집밥 먹을 때 말이죠. 우린 된장찌개를 자주 끓여서 먹습니다. 요즘에 한번 먹고 버리거나 그럴 만한 양으로만 끓이지만, 가족이 좀 많은 집이나 아이들이 자라나는 집에선 한번 끓일 때 좀 크게 끓여서 두세 번 정도는 더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맛은 끓여 먹을 때마다 점점 진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 애니메이션의 아트북입니다. 메이킹북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전 이 만화의 예고편을 볼 때와 본편을 처음 볼 때, 두 번째 볼 때, 그리고 세 번째 볼 때까지 느껴지는 감정들이 모두 너무너무 달라서 볼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제작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 아트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수니즘 코믹스의 작가 성인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 팟캐스트의 어떤 진행자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여러분 꼭 살아남으십시오. 정말 살아남아야 되는 더위를 가지고 있는 올 여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애니메이션은 이걸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겸 해서 애니메이션에 관련해서 이런 책들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코너고요. 그 아트북입니다. 메이킹북이라고도 하죠. 이 작품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는가, 캐릭터는 처음에 어떻게 컨셉이 잡혔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점점 변해가고 있는가, 스토리 라인을 잡을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스토리를 잡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엮어서 책으로 내거든요,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 그거 작업들이 되게 잘 돼 있는 편에 속하는 게 지브리 스튜디오의 메이킹북입니다. 아트북이라고 부르죠. 아트북, 메이킹북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인데 아트북은 좀 더 그림이 많고 메이킹북은 좀 더 설정이나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대사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을 먼저 봤습니다. 예고편을 딱 보는데 정말 감동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고편만 보는데도 눈물이 나요. 그 제일 두근거렸던 건 역시 그 음악이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OST였던 인생의 회전목마, 인생이란 회전목마라는 곡이, 그 왈츠 박자가 너무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만드는 거예요. 막 제가 왈츠를 추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그게 이제 비주얼적으로 지브리 스튜디오의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예고편 그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정말 희열이 느껴지는,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예고편이었어요. 그래서 극장에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만 한 50편을 봤습니다. 한 50번을 봤어요, 예고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벅차고 가슴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다른 일 하다가 잠깐 시간 나면 또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극장에 가서 보게 됐는데, 너무 기대를 했던 나머지 처음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했고, 단순한 연애물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러브라인적인 요소만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엔 제가 좀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 요소만 볼 때는 정말 내가 큰 실망을 하면서 정말 너무 큰 기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기회가 있어서 이걸 보게 됐는데, 그땐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잘 만든 거야. 함축적 의미와, 그리고 거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게 많았고, 그리고 그 OST들, 정말 제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DVD도 가지고 있고요, OST도 가지고 있고, 아트북, 메이킹북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던 그 인생이라는 회전목마 있잖아요. 그 노래만 딱 떨어져 있는 그 한 곡, 한 트랙은 없어요. 이게 뒤섞여 있죠. 앞뒤에 다른 음악이랑 이렇게 싹 섞여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가수분이 부르시는 거가 제일 마지막 트랙에 돼 있고, 역시 그래도 뭐 그나마 제일 비슷한 건 OST에서는 4번 트랙인가? 3번 트랙, 3번인가 4번 트랙에 공중산책이라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짧게나마 우리가 하루의 움직이는 성 하면 듣고 싶어 했던 그 한 3분 아니면 5분짜리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느낌을 제일 잘 담고 있습니다. 뭐 멜론은 잘 모르겠어요. 멜론은 제가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전 네이버 뮤직을 사용하는데 네이버 뮤직에서는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한번 틀어드리고 싶은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작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받기 전에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광고를 받는다든지 제가 이걸로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전까진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소개하는 거니까 음악을 좀 써도 된다는 얘기가 있긴 했지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찾아 들으실 수 있잖아요.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그리고 제가 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올렸었는데 한번 다시 보시라.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한번 다시 보시고 나서 이 방송을 들으면 더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아트북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주의 만화 소식부터 듣고 오도록 하죠. 자, 2016년 8월 20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2주의 만화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웹툰 제작 스튜디오 키다리 엔티와 카카오 페이지가 인기 소설 원작을 웹툰으로 제작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공모전에서는 카카오 페이지 내에서 연재되고 있는 가면 쓴 여자, 다운로더, 궁에는 개꽃이 산다 중 한 권을 선택해서 4화까지를 컬러 원고로 웹툰화하여 접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공모전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고 공모 대상은 기성 작가, 신인 작가, 작가팀 모두 응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식 연재 기회가 열려있는 공모전이니까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는 작가분들이나 이쪽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 만화와 웹툰의 동남아시아 수출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동남아시아 시장 현황을 직접 분석한 동남아시아 만화 웹툰 콘텐츠 시장 조사 연구 보고서를 이달 초에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연구한 내용은 국내 만화의 해외 진출 사례는 늘어나고 있으나 그 성공 사례가 부족한 원인이 각 진출 지역에 대한 세밀한 시장 정보가 부족해서 전략적인 진출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동남아시아 만화 웹툰 콘텐츠 시장 조사 연구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콘텐츠 지식이라는 폴더 안에 연구 보고서 그리고 그 안에 보고서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계시는 작가분들이나 CP분들, 연재처 관련된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만화진흥의 크로스 컨텐츠 플랫폼인 컬처랜드 스토어가 8월 3일부터 만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컬처랜드 스토어는 유저들이 관심을 높이 보일 수 있는 작품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11개의 CP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화 서비스의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서 결제 및 작품 완독자들에게는
컬처 캐시, 단행본, 방탈출 카페 이용권 등 상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는데요. 제 아이폰에서는 다운로드가 안 되네요. 다른 기종의 모바일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 모든 소식들은 유즈얼 미디어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자세한 소식은 유즈얼 미디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주의 만화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 아트북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고요. 제가 한 권 한 권 넘기면서 보고 있는데 앞전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지만 아트북은 그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콘티를 그리고 캐릭터 설정을 잡아 나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림들 위주로 설명해 놓는 것이 아트북이고, 메이킹북은 그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메이킹북입니다. 먼저 이 아트북에 대한 책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책은 다이애나 윈 존스 원작,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위해 그려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미지 보드, 미술 보드, 배경, 캐릭터 설정, 장면 스틸을 이야기 흐름에 따라 수록한 것입니다. 미술 보드와 배경은 다케이시키 요지, 요시다 보노루, 양 미술 감독을 중심으로 한 미술 스태프가 야마시타 야키히코, 이나무라 다케이시, 양 작화 감독이 그린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배경과 장면 스틸을 디지털 데이터로 수록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표기가 없는 것은 장면 스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파트 1, 2, 3까지 있고요. 크레딧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트 1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미지 보드집이 나와요. 앞서 설명드렸던 캐릭터라든지 장면에 대한 이미지 보드들이 나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한 장면 한 장면 볼 때마다 그냥 이 이미지 보드 느낌으로 만화를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컬러감도 멋지고요. 여기 드로잉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 멋있게 그렸어요. 파트 2에서는 미술 보드, 배경, 캐릭터 설정, 이미지 보드 이렇게 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트 3는 더빙 대본이 나오고요. 제일 중심적으로 보고 싶었던 내용은 역시 뭐니 해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미지 보드 집이죠. 여기 계속 메이킹북이라고 하려고 그러네. 아트북을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캐릭터들이 좀 달라요. 생김새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보셨던 캐릭터들보다 좀 생김새가 다르고 아무래도 초기 설정이나 중간 설정쯤 되었겠죠. 소피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빨간머리 앤을 더 닮았고요. 주근깨가 없는 빨간머리 앤 아시죠? 빨간머리 앤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옷들 색칠한 색깔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도 나와 있는데 성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 움직이는 성이 어떻게 작업됐을 것 같아요? 이 만화상에서 보면 하울의 움직이는 그 성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움직여요. 앞에, 뒤에, 다리, 위에 스팀, 그리고 계속
흔들거리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별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 움직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도 나와요. 이게 걷는 장면, 그러니까 전체 화면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움직이는 장면인데 폴리곤판으로 하나하나 다 잘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만들어요. 부분을. 그래서 그것들을 디지털 작업에서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인다고 작업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장면 한 장면. 모든 장면에서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고 아마 좀 처음 등장 씬이라든지 처음으로 전신이 제대로 등장하는 씬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기법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어서 부분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이 한 부분 피스마다 작화를 꼼꼼히 했겠죠. 작화를 꼼꼼히 해서 그것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식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움직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상에 처음에서 나왔을 때부터 하울을 노인이 되고 소피가 노인이 돼서 하울을 만나고 그리고 있었던 일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울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해내면서 이겨내는 과정을 그린 만화죠. 이 만화가 참 보면 볼수록 매력이 깊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사랑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소피라는 한 여자, 인기 없는 여자 캐릭터, 여자 주인공이 모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그 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영위를 해보지 못한 소녀가 이 하울이라는 환상적인 사람을 만남으로써, 연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환상. 연애를 할 때 가장 많이 충족돼야 되는 부분이 뭐 서로를 사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이제 환상이라는 부분을 서로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환상이라는 욕구가 채워지는 부분이 연애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피라는 여자의 그런 욕구나 환상에 대해서 하울이라는 아주 화려한 마법사가 나타나서 그걸 해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 오해를 빠졌냐면, 내용 중간에 갑자기 소피가 하울을 보고 난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이런 대사가 대뜸 나와요. 알아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짧은 상태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에 이 작품이 너무 깼었어요. 처음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사랑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뭐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반한다고 해도 소피같이 이렇게 항상 억눌려 있는 캐릭터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대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마치 슈퍼맨 대 배트맨 대 슈퍼맨 볼 때 엄마 이름 가지고 서로 숙연해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 모든 좋았던 3시간 분량의 노편집본, 감독본을 보면서 정말 좋게 그걸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너희 어머님이 누구니? 그 한마디로 서로 뭔가 이렇게 짱 하고 내용이 기류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화에선 그 부분 때문에 그 영화가 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중간에 내가 널 사랑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소피가 소리치는 부분에서 전 단순한 연애물로 이해했을 때는 왜 이럴까, 이 양반이 이런 식으로 만들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원래 너무 높았던 기대감과 함께 무너져 내리면서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고 하면서 본 영화가 있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그 영화 되게 좋게 봤거든요. 좋아하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게 혈연이나 학연으로 이어진 가족 있잖아요. 그 가족의 범주를 넘어선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족의 탄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봤을 땐 그 가족의 탄생이라는 작품에 대한 영향 때문인지 그때서야 미야자키 하야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층의 위에는 어떤 사랑이란 존재, 이런 판타지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어떤 매력적 요소를 깔아놓은 건 맞고요.
그 밑에는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족이 서로 각기 다른 가족들이 모여있는 설정이잖아요. 소피도 그렇고 하울도 그렇고 캐시파도 그렇고 황무지의 마녀도 나중에 가족처럼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뭐 소피가 하울을 좋아하는 감정으로서의 남녀 간의 역할도 있지만, 소피가 하울이라는 어떤 하나의 젊은이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젊은이가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주변에 자신을한테 압박을 주는 세력이나 하울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계속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인 주입식 교육 같은 거죠.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하울을 소피라는 정신연령이 높은 캐릭터가 돕고 있는 거죠. 서로 하나의 가족처럼 뭉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배치가 재구축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자기들에게 오는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 과정을 기승전결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마지막에 어떤 판타지적 요소긴 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으로도 볼 수도 있고, 탄생한 가족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대해서도 교훈적으로 분명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가족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보고 나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다시 봤을 땐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산등선? 이렇게 상능선 같은데 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서 있죠.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가족들이 각자의 힘든 일들을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그 과정에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 가족이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되고, 거의 무조건적인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되게 원시적인 가족이라기보단, 어쩌면 이런 가족이 21세기에는 더 중요하고 우리 곁에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작품이 너무 새롭더라고요. 정말 잘 만든 작품이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작품을 만든 거였구나. 거기다 그림도 예쁘죠. 그리고 정말 역대급으로 저는 손을 꼽는데, 역대급으로 손을 꼽는 BGM까지 히사시조의 인생이란 회전목마,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까지 해서 더해져서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들면서 어떤 기억이 떠올랐냐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지브리 스튜디오의 붉은 돼지가 정말 끝내준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 붉은 돼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게 너무 끝내준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저는 붉은 돼지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 투니버스에서 송락헌 선생님께서 그 애니메이션 소개해주는 내용 중에 그 시간대에 붉은 돼지에 대해서 소개는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애니메이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친구 녀석이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굉장한 실망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죠. 15살 그 나이 때 붉은 돼지를 보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다면서 친구한테 버럭 화를 냈었는데, 이것도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보게 되면서 연이어서 붉은 돼지를 비슷한 시기에 한 번 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이미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식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로 보니까 이 작품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1992년도에 이런 작품을 만든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정말 대단한 거다. 대학교 정도의 지적 수준이나 어떤 수준이 되니까, 감정이 풍부해지는 시기가 되니까 이제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돼지가 되었으며, 노래 부르는 여자분 계시잖아요. 그 바에서 노래하시는 여자분, 그분이 왜 그런 삶을 택하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친구한테,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붉은 돼지를 소개해줬던 친구한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사과를 한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보면서 느꼈던 것 되게 흡사한 걸 느낀 거죠. 그때의 기억이 잊혀졌었는데 다시 떠오르면서 이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의 작품은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센과 치히로 정도까지만 나왔을 때 그 뒤에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평전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노란색이었는데 요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엄청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그런 작품 평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서 읽는데 아마 이해도 안 되고 이랬었는데 조금 후에 지나서 다시 보니까 이게 이런 소리였구나 무슨 소리였는지 이해가 막 되면서 내가 이 작품이라는 거를 이렇게 한 번 보고 평가할 게 아니고 한 번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또 있는 거고 또 몇 년 뒤에 내가 성숙하거나 내가 잃어버리거나 내가 더 얻게 되는 것들이 있을 때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트북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걸 느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필두로 한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들은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속에 감추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감추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은 소개할 날이 오겠죠. 분명히. 자, 오늘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에 관련된 아트북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체 유명한 작품이라서 뭐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러기보단 제가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를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점도 함께 공유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오늘 녹음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 집 고양이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녹음하는데 계속 뒤에서 소리를 내서 똑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게 만들고 최대한 좋은 음질로 녹음이 되었으면 해서 조용히 잘 수 있도록 만져주고 돌아와서 다시 녹음하고 이런 케이스가 조금 몇 번 있었어서 좀 흐름이 끊겼을 수도 있겠네요. 약간 중간에 그래서 횡설수설하게 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거 굵직한 것들이나 하고 싶었던 말은 한 것 같고요. 사실은 아트북이라는 것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뭐 전문가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애니메이션 공부, 뭐 만화 공부, 컨셉 공부, 기획 공부 하시는 분들은 아트북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아트북이 중요성도 알고. 근데 일반적인 독자분들은 그 작품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이 하나 탄생하기 위해서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기획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획 단계들에서 감독이나 제작자, 뭐 프로듀서나 이런 분들이 어떤 것을 컨택했는지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 수많은 캐릭터나 뭐 소피라는 캐릭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얼굴을 그렸는데 그 중에 어떤 소피를 선택했는가. 하울도 마찬가지죠. 하울 움직이는 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컨셉 아트를 해둔 것 중에서 어느 부분을 배경으로 사용했는가. 이게 작품 외적인 요소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다 보면 작품을 보는 눈이 좀 커집니다. 그리고 작품 외적인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아트북을 권하는 이유가 그런 눈을 키우게 되면 난 이 작품만 볼 거야. 작품과 1대1로 다이렉트로 작품만 이렇게 보고 재미있어,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도 좋지만 그 위쪽으로 이 작품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관심이 가져지게 되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기획안이나 뭐 감독판, 혹시나 뭐 DVD나 이런 걸 사시면 메이킹 필름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아트북이 많죠. 이런 아트북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작업을 했지?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설정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지? 내가 놓친 것들은 뭐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기회가, 다시 보고 작품을 보시게 되면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준비해 놔요, 작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잘 되새겨서 잘 생각해 보셔서 보실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한 작품을 보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아트북이나 메이킹 필름, 감독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다 보면 그런 재미들을 찾아가면서 보실 수 있는, 눈이 트인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아트북을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유명한 작품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유명한 작품을 골라서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5주 동안은 특집입니다. 이제 특집을 한번 할 때가 됐죠. 특집을 꾸려서 하는데,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서 제가 꼭 보셨으면 하는 거 5개를 뽑아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1988년이 제일 앞작품이겠네요. 1988년도에 만들었던 한국 애니메이션부터 현재까지 중에서 요즘에 극장가에서 서울역이 인기가 좋다고 하죠. 좋게 스타트가 좋았다고 하는데, 이 기준점을 그렇게 잡는 거죠. 1988년 작품부터 지금까지 중에 5작품 정도 뽑아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한 주에 하나씩 해서 5주 동안 소개해 드릴 건데, 뭐 등수는 매기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작품 자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등수를 매기는 거는 별로 저는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5작품만 뽑아서 한국 애니메이션 대부분이 극장판이나 장편, 그러니까 극장에 한 번에 걸릴 수 있는 장편 위주로 해서 5편 정도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가질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일단 5주 동안 애니메이션 특집을 하도록 하고, 그 위의 문제는 또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2016년 8월 20일에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5편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아트북과 함께 작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